역시 마이크가 좀 빈약했던 관계로 책임준공 확약이 부동산 PF 금융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준공 확약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판을 마련했어요. 이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대지에서 내가 PF 대출을 해주니 건물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금융학적으로 보면 그 세워진 건물을 기초자산으로 대출이 나가는 것을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보강 차원에서 시공사한테 책임준공 확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주단 입장에서는 건물만 세워지면 나중에 공매를 통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대주단은 아무것도 회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토지만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주단의 금융구조, 부동산 PF의 대주단의 금융구조에서 담보물인 건물이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신용보강으로 시공사한테 네가 만일 해당 기간 내에 나한테 담보물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라는 것을 보증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책임전공 확약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 PF의 가장 중요한 그 금융구조는 이 책임준공 확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준공 확약의 종류가 1군 시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이 A-예요. 왜냐하면 채무를 인수해야 되는데 뭐 몇천억을 그냥 현금을 쌓아둔 회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를 어떻게 인수할래? 나 회사채 발행해서 인수할게. 너 회사채 팔려? 신용등급 A-야. 한 20개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도급순위로 100개 안에 들었다고 일군 시공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20개인데 예를 들면 서희건설 신용등급이 BB예요. 회사채 발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군 시공사 아니에요. 두산건설 회사채는 발행하는데 신용등급이 BB입니다. 안 됩니다. 계룡건설 신용건설도 신용등급도 BB고 회사채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군 시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공사들은 사람들이 뭐 매출이 2, 3조 원이 된다고 1군 시공사인 줄 알지만 1군 시공사가 아니어서 민간 PF를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사들을 위해서 회사채도 발행하지 않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뭐 A- 등급이 아닌 회사들을 위해서 신탁사가 자기네 신용등급 A-, A0 이런 신용등급을 이용해서 대신 책임준공 확약을 해줍니다. 이게 책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일에 시공사가 해당 기간 내에 담보물을 전하지 못할 경우에 신탁사가 그 연체료를 부담하고 또는 시공사가 부도났을 때 새로운 시공사를 넣어서 담보물을 대주단한테 전달하겠다. 이게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당하는 디폴트가 났을 때 대신 이거를 보증하니까 소위 말하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은 좀 특이한 거는 보존 등기가 나오면 책임 면탈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이 나오면 책임이 면탈됩니다. 요즘 부모님들 진짜 고민. 그렇게 재미없어? 또 저런다 또. 그래서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책주는 신탁사가 시공사를 대신해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가 부도 또는 준공 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대주단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시공사가 부도나는 경우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물을 준공시키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확약하는 게 신탁사 책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출액의 2%인데요. 요즘은 경쟁이 붙어서 1.5%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KB부동산 신탁은 최저 책준 수수료를 10억으로 산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는 어떻게 되냐면 책임준공 보증을 하죠. 시공사는. 그러니까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신탁사가 책준하더라도 채무 인수가 전제됩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연대 보증으로 캡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준을 한다라는 것은 시공사를 대신해서 연대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도급 능력, 그래서 공사비가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이하만 자기네가 보증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비가 300억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이다. 이 회사는 책준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300억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책준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00억이다. 그러면 300억. 그리고 다른 책준을 한다.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야지만 책준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용 등급을 키스라인 기준으로 트리플 B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나쁘면 부도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 돼야 되고 공사비가 적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사비를 너무 낮게 했다 그러면 일부러 시공사가 공사비를 낮게 챘으면 책임 준공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공사비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적정한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건 해당 기간 내에 담보물을 전해줘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이거 전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성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책진 수수료의 한 25%에서 30%는 일괄기표 대주단에서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나머지 돈은 분양 수익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성이 나쁘면 자기네가 잘못하면 신탁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업, 같은 보험을 든 새 친구의 할인 입수다. 책증 가능 신탁사는요. 증권사 PF는 금융주주 신탁사 7개사에서 책임준공 확약하는 것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KB, 하나, 아시아국제, 생보, 대신, 한투 이 이외의 신탁사들에서 책임준공 확약하는 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는 14개 신탁사 아무 곳이나 상관없이 해주죠. 책준의 역사는 지금 박용갑 본부장 대우가 처음에 KB 부동산 신탁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6년 준공 후에 책준이 면책됐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2016년에 이 KB 부동산 신탁이 책준을 활성화하니까 한자신, 뭐 그다음에 한토신 이런 데서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책준은 신탁사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반대가 됐죠. 책준은 신탁사 사업이고 한토신, 한자신에서 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ABA를 조달하는 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미분양 담보 확약 같이 매입 확약도 신탁사 고유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KB 부동산 신탁은 흥하고 한자신, 한토신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본격적인 책준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자산 신탁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책준 시장이 급성장돼서 하나다오라고 KB가 거의 2조 원씩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차주가 디폴트, 파산이나 부도에 처할 경우에 대신 연대 보증해주는 그런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책임준공 확약은 대주단에게 시공사가 기간 내에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를 인수한다는 확약이에요. 그리고 신탁사 책준은 신탁사가 시공자 대신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거고요. 책준 수수료는 매출액의 2%입니다. 그리고 사연 승인 완료 시 책준이 면탈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에서 책준은 가장 중요한 금융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책준을 하지 못하면 대주단은 엑식 구조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건물이 세워지면 그 건물을 공매도해서 해서라도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대주단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준이 부동산 PF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